줄리아니의 아들, 사진에 보시는 저 인물은 앤드류 줄리아니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입니다. 루디 줄리아니는 사실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피아와 맞서서 싸웠던,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 지역을 깨끗하게 정화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뉴욕의 융성기, 발전기, 호황기를 만들어낸 기초가 됐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이 앤드류 줄리아니가 결국은 뉴욕 주지사에 출마하겠다라는 출사표를 오늘 던져서 지금 화제에 올랐는데, 이 아들이 알고 봤더니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보좌관 역할을, 공공연락 보좌관 역할을 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가 소개해줘서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아버지는 법무장관에 내정될 줄 알았는데 법무장관은 못했지만 하여간 아들은 백악관에 집어넣어서 공공연락 보좌관을 했다. 공공연락 보좌관이라는 역할은 이제 대통령 보좌관인데요.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대통령과 일반 그 기관들의 중간 연락책을 맡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백악관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인맥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뭐 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겁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사실 앤드류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프로골퍼 선수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사실은 정치인 경력은 없었기 때문에 과연 곧바로 주지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간 연락책을 4년 동안 담당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충분한 인맥과 일 처리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그런 것이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것은 또 무시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앤드류 줄리아니가 언론사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태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 오브 웜이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태에서부터 정치인이었다. 이런 이제 내 피에는 DNA에 정치인 DNA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나 말하는 게 좀 거침이 없는 거로 보아서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의 기질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앤드류 줄리아니 혼자만 출마한 게 아니고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미 출마한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공화당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리 젤딘이라는 인물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하원 의원인데, 이 젤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하원 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서 입장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 후보자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롭 아스토리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롭 아스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쿠오모하고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하여간 그런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런 그 다른 공화당 정치 경력이 있는 다른 공화당 후보자들하고 경선에서 이 앤드류 줄리아니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내년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사실 공화당 내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앤드류 줄리아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미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젤딘 의원도 인정하고 좋아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줄리아니도 같이 4년을 같이 일을 했으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리아니를 지지해 주기도 좀 그렇고, 젤딘 의원을 지지해 주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젤딘 의원은 예전부터 출마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발표를 다 했고, 지금 뉴욕주에 있는 공화당 내에서는 리 젤딘이 차기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다, 주지사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지금 앤드류가 출마를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젤딘이 출마한 상황인데 굳이 네가 나와야 되겠니? 라고 말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일단 출마해라라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줄리아니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 경선 자체가 흥행에 성공을 해야, 그래야 본선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좀 더 화끈한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가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앤드류 줄리아니가 주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 젤딘이라는 막강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둘 중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에서 이 공화당 후보들이 관심을 받고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경선부터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경선 열기를 좀 뜨겁게 달궈 놔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뭐 세기의 싸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줄리아니 쪽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마치 그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하고 둘이 헤비급 타이틀전을 가졌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헤비급 타이틀전도 뉴욕에서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197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가 1974년에 한 번 또 합니다. 근데 1971년에 1차전 뉴욕에서 할 때는 프레이저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74년에 2차전 할 때는 알리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됐죠. 결국에는 두 번은 다 뉴욕에서 했지만 세 번째 3차전은 필리핀에서 했는데, 필리핀에서 한 3차전에서는 알리가 이기는 것으로, 결국은 3대2로 알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근데 이것이 1971년에 최초의 첫 타이틀전이 붙었을 때 전 세계가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둘 다 무패였습니다. 무패. 예. 프레이저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둘 다 뭐 23 KO승 전승 KO 전승, 예. 그리고 무패. 조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뭐 25 KO승 무패.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붙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단한 흥행의 성공을 100만 명, 당시에 1억 명 이상이 봤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뭐 흥행을 엄청 성공을 했던 그런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앤드류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마하는 것이, 본인이 성공하고 안 하고 일단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출마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부각시키면서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내에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든 상관없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해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